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김건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025년 1월 7일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은 지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신기한 게 2024년 이제 연말까지만 해도 막 이 25년에 대한 설레임이 가득했었어요. 근데 2025년이 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랄까?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구나. 내가 삶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매일이 연말 같을 수도 있고 혹은 매일이 평범한 하루하루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죠?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삶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연말이라든지 혹은 새해에 뭐 작게는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어떤 뭔가 거창한 목표들을 세우는 그런 시기인 만큼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년에 어떤 한 해를 보냈고 그중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순간의 경험 속에서 저는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영상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쿨하다, 담백하다, 무심하다, 무던하다, 이런 단어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즈넉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써왔던 어떤 시그니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제가 어떤 스타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화려한 것들을 쫓기보다는 조금 더 무던한 스타일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샵 아모멘토였던 것 같아요. 아마 작년 초였나 아니면 이제 재작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연히 이제 샵 아모멘토 촬영을 하게 되면서 샵 아모멘토에서 발행하는 브랜드들의 리스트업을 쭉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생소한 브랜드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됐던 브랜드들이 이제 가브리엘라 콜가먼치, 마리암 나시르 자데, 익스트림 캐시미어, 에드워드 커밍, 그 다음에 메인라인, KCKC, 세티스파이 러닝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발음하기도 쉽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는 발음도 어려웠어. 근데 이름이 또 어려웠던 만큼 어떤 브랜드를 흡수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시간을 갖고 이제 브랜드를 탐구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샵에 가서 촬영을 하면서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만, 이미지로만 어떤 흡수했던 것들을 직접 입어보고 어떤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당시에 그 스타일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옷을 쫙 빼입고 거울에 비친다 혹은 카메라 속에 담긴 내가 되게 멋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 근데 왜 멋있다고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그 샵 아모멘토 특유의 고수 느낌이 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하진 않지만 그 잔잔함 속에 느껴지는 어떤 깊은 취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단단한 내공이 느껴지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에 반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들이 제가 항상 말로만 외쳐왔던 고즈넉에 가장 가까운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되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샵 아모멘토 스타일이 잘 안 붙는 시기였던 것 같고, 평소에 안 입던 옷 입은 청년?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느낌?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저랑 진아님이랑 샵 아모멘토를 한 번 더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아님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봐줄만한 느낌인 것 같아. 그때보다는. 확실히 어떤 스타일에 대한 어울림의 정도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입다 보면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지점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근데 또 이런 담백한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담백한 스타일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화려한 옷을 멀리하고 보다 뭔가 담백한 옷들을 그냥 무심하게 툭 입는 것만이 멋은 아니다 라는 게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담백한 스타일을 담백하게 표현해내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멋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느낀 바로는 이 담백한 스타일을 멋지게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담백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위스키를 종종 마시잖아요. 근데 이 위스키를 처음 마시게 된 계기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과거에 이제 어떤 브랜드 대표님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위스키를 권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는 위스키를 마셔본 적도 없고 술을 잘 못 마시던 시기여서 이런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면 그냥 훅 간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대표님한테 제가 저는 이런 도수 높은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을 때 너무 한 가지에만 몰두하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아쉽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멋진 옷을 좋아하고 좋은 옷을 입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좋은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멋진 음악, 어떤 좋은 작품들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 둘씩 모이면서 한 사람의 미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어떤 정말 나만의 취향이라던가 혹은 내가 생각하는 멋진 스타일을 가지고 싶다면은 멋진 옷을 입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멋진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도 2025년에는 보다 멋진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소개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이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또 저희 김광호 채널을 통해서 보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파리를 다녀오면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벗어난 다른 문화권에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면서 느낀 바도 정말 많지만, 특히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어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 파리 패션 위크를 방문하는 시기가 앞서 언급했던 샵 아모멘토를 촬영한 이후라서 어떤 스타일적인 자극을 더 크게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파리 패션 위크 속 멋쟁이들은 되게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꾸며진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멋이 묻어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묻어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인 게 아니라, 화려한 옷들을 입었음에도 막 주렁주렁 달고 어떤 굉장히 다양한 색채의 치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꾸며진 느낌이 아니라 되게 편안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멋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파리 패션 위크에서 만난 멋쟁이들은 다들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노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100레벨짜리 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근데 그 100레벨짜리 고수가 이 100레벨에만 들 수 있는 어떤 이런 커다란 검을 들고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 고수 같고 너무 멋있어 보이겠지, 물론. 그쵸? 근데 이 100레벨짜리 고수가 100레벨짜리 검이 아니라 이 50레벨짜리 30레벨짜리 장비를 딱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로 예를 들어보면은 냄비 뚜껑을 들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냄비 뚜껑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여유로워 보이고 오히려 더 세 보이는 거지. 딱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멋쟁이들이 내 눈에는 되게 여유로워 보였던 것 같아. 그렇게 여유로워 보인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 스스로를 딱 바라봤을 때 당시의 파리 패션 위크 속 저의 모습이 되게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샵 어머니도 촬영한 이유니까 무던한 느낌으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애쓰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다음을 바라보는 욕심을 냈던 스타일링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파리를 다녀온 이후부터 제 스타일이 더욱더 많이 급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결국 첫 번째 에피소드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좋은 것들, 보다 멋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직접 겪어보면서 본인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많이 경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또 마냥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만 경험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적절하게 또는 과감하게 내 수준 이상의 것들을 욕심도 내보고 하면서 나만의 취향과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파리 패션위크에서 느꼈던 어떤 스타일적인 부분 이외에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꼭 해외로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모든 것들이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 하다못해 거기서 먹는 크루아상 빵도 되게 흥미롭고 즐거웠고 굉장히 가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외여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을 경험해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사이트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만큼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만서도 그 비용적인 측면 이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이번 2025년에 저희 구독자분들도 꼭 해외여행을 계획해 보면서 많은 어떤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채워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바로 경제와 금융입니다. 갑자기 웬 경제와 금융이라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경제와 금융은 우리가 단순히 투자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혹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면서, 제가 이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인사이트를 쌓기 시작한 이후로 저의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안감.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수익 활동이 원활하지 못할 때, 현실적인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면 저도 모르게 스스로 좀 주눅드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멋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행사장에 갔을 때 괜히 좀 나도 모르게 좀 주눅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의 그런 패션 유튜버라는 타이틀이. 왜냐면 누구는 뭐 어디 브랜드 디렉터, 누구는 뭐 어떤 또 매거진의 에디터, 누구는 또 스타일리스트, 비주얼 디렉터, 혹은 또 연예인 분들이 계시는 자리도 있었고, 되게 다들 멋진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 배경도 없고 누구나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패션 유튜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작 사람들은 나한테 혹은 내 직업에 뭐 별다른 관심이 없는데 스스로 괜히 좀 주눅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경제와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도가 쌓인 이후부터는 저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만큼 저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보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어떤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후부터는 나라는 사람이 내적으로 굉장히 많이 단단해졌고, 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전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어떤 이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인사이트를 쌓은 이후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 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선택을 해 나아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힘과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길러주는 핵심 요소가 바로 이 경제와 금융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1 환율이
1,300원대였어요. 근데 최근에 1,480원을 잠깐 돌파했었습니다. 여기서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당장 여러분들의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딥토에 올라와 있는 브랜드 리에르의 990달러짜리 신상 데님 팬츠를 구매한다고 한다면 1,480원 환율 기준 146만 5,200원입니다. 근데 이게 불과 3개월 전 9월 달에는 128만 7천원이었어요. 여기서만 벌써 20만원가량의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관부가세 약 23%를 더 내야 한다고 하면은 그 차이가 아마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물론 환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내린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해외 직구의 경우를 제외하고서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이 고환율이 적용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당장 어떤 물가가 크게 변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먹는 빵이나 라면마저도 그 재료인 밀가루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고 모두 국내에서 만든다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도 결국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가 있어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생필품적인 측면에서도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곧 수출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말이 아니냐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와 수출 품목이 대부분 많이 겹치는 중국과 바로 옆나라 일본의 통화 가치가 더욱더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수출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실물 경제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환율이 올라서 수입 물가가 높아졌는데 수출도 되지 않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공약인 그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나열한다고 해서 당장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자주 일어나게 될 상황을 좀 대입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당장의 해외 브랜드를 다루고 있는 어떤 환율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 편집샵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예정입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소비자들도 지갑 사정이 안 좋아질 예정이라서 구매력이 감소한다고 쳤을 때 기업들의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겠죠. 자, 그럼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절약을 하겠죠.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나가고 있던 고정비를 조금 이렇게 감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전략들을 시행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어떤 홍보비, 마케팅비를 절약하게 될 테고 거기서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인원 감축을 해야 되겠죠. 이 말은 곧 편집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당장에 인원 감축이라는 칼바람이 불 수도 있고 저를 포함해서 광고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전업 패션 유튜버 분들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청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앞으로는 취업을 하기에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환율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면서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수준인 우리나라가 만약 금리를 낮추기 못하게 된다면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시장은 얼어붙게 될 테고 저 같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 모두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을 길러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을 떠나서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위기는 곧 기회이면서도 기회는 준비한 자만이 잡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원달러 환율로부터 출발한 이야기들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환율이 이렇게 상승함에 있어서 당장에 어떤 우리 주변에서 체감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환율이 좀 올랐구나 하고 마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당장의 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우리의 그런 직구 환경에도 이렇게 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지급준비제도에 대한 이야기, 혹은 지정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타이틀을 외치고 있는 트럼프 2.0 시대에 이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는 이 역사적 변곡점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개인으로서 어떤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하는가?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투자 시장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냥 돈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복사가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넘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투자 시장은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한 과열된 상태인가? 혹은 이대로 천정부지하게 계속해서 오를 것인가? 분명 하락하는 시기가 오게 될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 시장에는 어떤 하락 리스크가 존재하는가?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은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던지는가? 트럼프 2기의 주요 정책들은 환율과 투자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펼쳐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나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먼 훗날 역사책에 기록될 혼돈의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는 뚜렷한 인사이트를 지니고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너무 이제 막 열과 성을 다해서 촬영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어두워졌어요. 어느덧 이제 저녁이 다 되어버렸는데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제 전문 채널도 아니고 여기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경제와 금융 인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비싸고 멋있는 옷들을 사면서 내가 외적으로 멋있어질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인사이트를 지니게 된다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이 단단해지고 나의 사고방식 혹은 삶에 대한 태도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 내가 어떤 비싸고 멋진 옷을 입음으로써 보여주는 아웃풋보다 더 큰 어떤 가치 있는 아웃풋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포함해서 혹시나 이 영상을 알고리즘으로 만나시는 저희 10대, 20대 혹은 30대, 40대까지의 청년분들에게 한마디 해보자면은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으니 눈을 뜨고 코를 베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청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25년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되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